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추구 13번째 시간인데요. 추구는 한시예요. 유명한 시인의 시를 각본 구절도 있고 부분적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자연을 읊조리는 시가 훨씬 많아서 아주 예쁜 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시일지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유명한 시가 먼저 두 줄이 나오는데요. 조숙, 지변수, 승고, 월하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당나라 시인 가도의 시, 하반부 시입니다. 수조, 부환몰, 산운단, 부연입니다. 다시 부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조숙지변수라고 했습니다. 두자 세자 본다고 했죠? 새가 잠을 잔다. 세조 잠잘숙. 연못지 가변입니다. 연못가 어디에서? 나무수. 그래서 새가 연못가 나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새가 잠자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새가 짹짹거리지도 않고 짖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조용하니까 시인이 쟤 자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 뒷구절은 승고월하문이라고 해서 그 산세가 있는 깊은 산 속에 중승 북고 달월 아래야 문문입니다. 중승이 두드린다. 달 아래의 문을 이라고 했습니다. 중이 달 아래에 있는 문, 밤에 문을 살짝 두드린다고 하면 그 연못가에서 자고 있는 새는 어떻게 될까요? 깨겠죠. 그런데 중마음에 그런 자연의 예쁜 새를 깨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방금 앞에서 봤던 조숙지변수와 승고월화문은 당나라 시인 가도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앞 두 구절이 있고 이 마지막 전구와 결구의 직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를 짓고 바로 이 붓고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로 할까 밀퇴로 할까. 그래서 중이 문을 두드린다고 할까 민다고 할까 고민하는 중에 당나라 시인 중에 최고였던 그때 당시에 한유가 행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한유의 행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높은 분 오면 가마오면 이리 비껴라 그럼 비껴야 되잖아요. 그걸 비키지 못하고 가마와 또 행렬과 부딪히게 돼서 통로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자들이 가도를 불러서 너 뭐냐고 했겠죠. 그래서 가도가 여차여차해서 막 변명을 하니까 가마에 타고 있던 한유가 밖이 너무 시끄러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가도가 한유한테 다가가서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제가 시를 짓다가 당신의 행차를 몰라 이렇게 혼란스럽게 행차를 방해했다. 죄송하다. 그런데 당신도 대단한 시인이라고 하니 내 19절 하나 뭐 하나 좀 고쳐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유가 도대체 무슨 시길래 그렇게 골몰하며 그랬니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방금 이 구절을 말합니다. 중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고 해야 될까 민다고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유가 이 고자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고치는 걸 퇴고 작업이라고 하죠. 밀퇴 여기다가 또 붓고에서 우리 퇴고의 유래가 바로 이 붓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고의 유래는 이렇게 가도의 시 이 고자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고쳐줘서 그 행차도 가고 가도도 만족스러운 시를 했다는 게 그 시의 뒷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구절이 나왔네요. 그 다음은 조수 부환몰입니다. 아니 수조죠. 물수세조 물수세조 뜰부 다시환 그 다음 빠질 몰자입니다. 물에 있는 새니까 물새겠죠. 물에 있는 새가 뜰부 떴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그 오리 같은 거 물 위에서 있는 새들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있죠. 그것을 보면서 물새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시로 쓰고요. 그 다음 산은 단부연입니다. 산, 매산, 구름은 그럼 산에 있는 구름은 끈을 딴 다시부 이을연
산에 있는 구름이 흩어졌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구름이라는 모양이 뭐 흩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모양이 있죠.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서 하늘 보고 있으면 정말 구름 모양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구름 모양이 흩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산 위에 있는 구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걸 글로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한시가 보이시지요? 두자, 세자 보십니다. 새가 연못가에 나무에서 자고 있는데 중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리더라. 새가 물새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하더라. 대꾸가 꼭 맞습니다. 산 구름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하더라. 정확히 대꾸를 맞히는 시입니다. 구조만 알면 한시는 정말 쉬워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도천입니다. 뚜를 천, 파저월, 선압, 수중천, 세사, 금, 삼척. 생애 주 1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노도, 뚜를 천, 물결파, 밑저, 달월입니다. 노가 물결 밑에 있는 달을 뭐 하고 있어요? 뚫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가 바닷물 물결 밑에 있는 달을 뚫어요. 어떤 형상인지 알겠죠? 이건 분명히 밤에 타는 뱃놀이에요. 강에 달이 떠 있는데 배를 쳤습니다. 노를 쳤는데 강에 떠 있는 그 달을 노가 이렇게 하면 달들을 뚫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배를 젓는 노는 파도 아래 달을 뚫으면서 가겠죠. 밤에 뱃놀이 하면 분명히 그러겠죠. 자, 그 다음 한자 보면 선압, 수중천입니다. 배선, 누르랍, 물수, 가운데증, 하늘천입니다. 그러면 배는 눌러요. 뭐를 눌러요? 물 속에 있는 하늘을 눌러요. 이것도 똑같죠. 지금 대꾸로 아까 노는 달을 뚫었고 이제 좀 더 크게 배는 하늘이 이 바다에 비치는데 배가 떠가면 이 하늘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고 걔를 누른다고 보는 거죠. 물 위에 뜬 배는 물속에 하늘을 누른다. 저는 이 한시를 이 방금 보면서 옛날 자연은 정말 깨끗하고 너무너무너무 깨끗해서 달도 잘 보이고 물속도 다 보이고 물빛도 파래서 하늘빛도 그대로 반사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너무 오염이 돼서 그 달빛이 과연 보일까? 하늘에서 달 보기도 힘든데 강빛에 비치는 달을 볼까 싶고요. 점점 이런 시를 감상하려면 그런 자연을 봐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이 훼손돼서 과연 이 시를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참 앞서게 돼요. 지구를 깨끗하게 해야 이런 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시도 한번 볼까요? 세사, 금, 삼척입니다. 세상일 검은고 삼척에 맡겨요. 검은고가 이제 길이가 한 3척 정도 된다고 보고 세상일 검은고 석자로 한다라는 표현처럼 세상일 검은고 연주하면서 잊어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마지막 보시면 생애 주일배입니다. 날생 우리가 생애 물가에 나의 삶을 술주 한일 잠배입니다. 술 한 잔에 뭐 해버려요? 잊어보죠. 술 왜 드시지 왜 드시냐고 물어보면 거의 근심 걱정 사라지기 위해서 먹죠. 술 한 잔 먹고 있기도 하고 술 한 잔 먹고 기뻐하기도 하고 해서 인생은 술 한 잔으로 보낸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두 자씩 짝꿍인 시예요. 노가 뚫다, 배가 누르다, 그 다음 물결 아래에 있는 달을, 물 아래에 있는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 좋고 세상사 검은 거로 날려버리고 생애 술 한 잔으로 잊어보자 라고 해서 정확히 대꾸가 되는 시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시 감상 축으로 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축구시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